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지도법 권연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교재 챕터 4, How to teach grammar from examples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시문을 통해서 문법을 가르치는 방법을 귀납적 문법 교수라고 합니다. 네, 귀납적 문법 교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inductive grammar teaching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언어 규칙에 대한 설명 미리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구조와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문법 교수의 그 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와 패턴을 파악하게끔 하려면 학생들에게 충분한 예문이 제공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예문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스스로 언어 규칙을 발견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교수자의 역할입니다. 자, 학습자는 교수자에 의해서 제시된 문법 규칙을 암기해야 되는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 입력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언어 규칙을 내재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떤 언어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분석해 보는 것이니까 경험적 교수 방법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겠죠. 자, 장점, 단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점은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참여하게끔 되다 보니까 능동적 학습이 되겠죠. 스스로 발견한 언어 규칙을 내재화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재화라는 것은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내가 학습한 게 내 거로 남아있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언어 규칙을 제시하는 것. 이것은 뭐죠? 연역적 교수법이죠. 그것보다 학습 성취감을 주거나 모티베이션, 내적 동기를 유발한다 라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미 중심 학습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거나 계속 분석하고 이게 어떤 규칙일까 생각을 하죠. 인지적 깊이가 증가한다. 그래서 사고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문법 교수법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규칙을 내야 되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학습자 자율성이 향상이 된다라고 장점들이 있었고요. 단점 보면요. 내가 학습자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좀 교수자 위주의 수업을 원하는 그런 학습 스타일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불편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습자가 규칙을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잘못된 언어 형태를 화석화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길로 학습자들을 이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점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자는 학습자가 규칙을 정확히 발견해낼 수 있는 자료를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료 선정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내내 학습자들이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되죠. 그리고 중간에 내가 언제 인터벤션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보통 그 특징에 대해서 좀 보면요. 보통 맥락화된 텍스트를 사용한 읽기, 듣기 자료를 이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맥락화된 텍스트라는 것이 앞뒤로 이것 문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문장들이나 어떤 문단들이 있는 그런 자료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문법 규칙을 학습자들이 의식적으로 인지를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consciousness raising 활동을 학습자들에게 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고요. 실제 언어 사용 환경을 반영한 학습, 그리고 문제 해결 과업이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자, 예문이 그렇기 때문에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방 파악할 수 있도록 패턴이 드러나는 예시문들 줘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쉽게 패턴을 찾아낼 수 있게 단계적 질문을 교수자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류 수정의 기회도 물론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 너네들이 찾은 게 맞았어 이런 규칙이야 교수자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귀납적 문법 교수를 할 때요, 컨코던스 활용합니다. 이게 콜퍼스에서 찾아내는 것이 콘코던스 라인이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수업 내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샘플 레슨, Teaching Imperatives, 명령문을 through actions. 자, 동작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초급 학습자들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TPR 활동이 있잖아요. 이것이 일종의 귀납적 인덕티브 티칭이라고 설명하고 있었고요. 자, 이 활동들을 통해서는 이해 중심, listening first 활동을 통해서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미지 보이시죠? 이것처럼 교수자가 everybody stand up, let's walk, let's stop, let's dance 이런 식으로 언어와 신체 행동을 결합한 교수법이 TPR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들은 교사의 발화를 잘 들어야 되겠죠? Listening first.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카피해요. 행동을 따라하는 과정.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 TPR도 Inductive Grammar Teaching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규칙을 먼저 설명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학습자들한테 굳이 말하기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 중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 보면요, 교사가 먼저 stand up, walk, stop here, turn around, sit down 이런 시범을 보입니다. 그럼 그거를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발화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요, 명령문을 교사가 확장을 합니다. walk to the door. to the door이 더 붙었죠. close the window. 목적어가 보이죠? point to the board, touch the floor. 자, 문장이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복합 지시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명령문을 조금 더 복잡한 문장으로 또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Don't walk, don't turn around, sit down 이런 식으로 부정 명령문 같은 것도 교사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끝나면 학습자들한테 교사는 패턴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칠판에 적어 놓고요. 자, 얘들아 따라해라. stand up, sit down, walk, stop, turn aroun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학생들 read aloud, repetitively 하고요. 그 다음에 don't stand up, don't sit down 이런 식으로 계속 교사가 읽어주면 학생들은 소리내어 따라 얘기하는 것. 이런 식으로 4단계로 TPR 수업을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TPR 수업은 어떤 수업인지 그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listening first. 자, 어린 학습자들한테 주로 많이 하는데요. 듣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 순서로 가르치는 거고요. silent period. 요거 여러분들 SLA 수업 들었으면 아시는 개념일 텐데 silent period라는 것이 이제 조용한 단계잖아요. 우리가 L1을 배우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 입에서 첫 단어가 나오기 전에 아이들은 계속 듣기만 해요. 그쵸? 그래서 초기 발화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말하지 않는 단계를 silent period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외국어를 학습할 때도 silent period가 필요하다.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학습자 긴장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의미 중심 학습 활동이다. 굳이 번역 안 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거의 규칙 설명이 거의 없었죠. 자, E 팩터, A 팩터 보겠습니다. 장점은 뭐 크게 준비할 게 없습니다. 교사 부담이 적고요. 그리고 교사가 보여주는 거 그대로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고,
별로 긴장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기억이 오래 남고 그대로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몰입할 수 있게 되죠. 단점은 모든 문장을 TPR로 가르칠 수 없죠.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은 명령문이나 전치사, 지시어, this, that, 뭐 진행형, I'm going, I'm walking, I'm dancing, 뭐 이런 것들. 이 정도만 알려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적합한 학습자들은 어린이 초급 학습자들, 그리고 활동 중심을 좋아하는 학습자들이고요. 부적합한 것은 성인 학습자들은 재미없어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액션이라든지 학습 모니터링하고 설명 같은 것들 이런 거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샘플 레슨 5를 보면요. Teaching verbs that take both infinitive and ing forms using concordance data. 자, 여기 여러분들 이 이미지가 이제 concordance data예요. 자, 여러분들 이 굉장히 가운데 하나를 중심으로 이 뒤에 어떤 표현들이 쓰이는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콜퍼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콘코던스 라인을 뽑아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업에서는 특히나 remember, forget, 그리고 stop 이 세 가지 동사의 사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ing를 사용하는지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런 수업이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룹별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저번에 아까 보여드렸던 직소 활용 같은 그런 수업인데 그룹 A는 자, remember 분석하세요. 그룹 B는 forget 분석하세요. 그룹 C는 stop 분석하세요. concordance 라인을 제공하고 학생들한테 얘들아 뭐가 다르지? 패턴 찾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거 다르네? 분류, sorting 하게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파악을 했으면 네, 이번에 섞습니다. 엑스퍼트 그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설명하고 공통 규칙을 도출하게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사가 정리를 해주는 단계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죠. 그래서 유형일 VING는 행동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는 경우에 쓰는 거고 투부정사는 행동이 나중에 일어난 경우야. 자, 이렇게 해서 시각화해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ing, 여기는 투부정사. 어떤 게 먼저 있지? 하나는 과거 있었던 일이고 하나는 미래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네 번째 단계. discrimination task. 자, 너네 이거 다 이해했어? 라고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연습 문제 제공하고 학습자들한테 풀기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수업이 어땠죠? 인덕티브 티칭이었죠? 예문을 보고 패턴을 발견하고 규칙으로까지 이어졌죠. 자, 직소 활동 시켰습니다. 정보 분산, 협력 활동, 의사소통을 유도를 했죠. 콘코던스 라인을 썼죠. 그래서 콜퍼스에 근거한 거니까 실제 언어 데이터를 보여줬고 문장이 discrete sentence이긴 했지만 굉장히 문장이 길었습니다. 문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 수업의 E 팩터와 A 팩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E 팩터 장점 측면에서는요. 깊은 이해가 가능하고 어쨌거나 학습자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패턴을 찾으려고 했죠. 기억력이 지속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습자들이 참여도 있게 어떤 그런 활동들을 구성을 했고 패턴 인식 능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네, 시간 소요가 많이 되고요. 데이터 해석이 어려운 문장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학습자 혼란이 되고요. 그리고 교사가 제대로 된 문장들을 뽑아서 학습자들한테 제공해 줘야 되죠. 준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합한 학습자들 적어도 중급 이상. 여기서도 아까 upper intermediate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분석적 학습 좋아하고 협력 학습 좋아하는 학생들. 부적합한 것은 초급 학습자는 어렵다. 데이터 해석 훈련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얘들아 이렇게 한번 볼까? 교수자가 좀 리딩 해주는
다든지 분석 방법을 해준다든지 그런 교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inductive grammar teaching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